8월 25일 마감 시향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이 예상되었는데 예상한 것 치고는 선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 투자들이 환율이 오늘 3원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라든가 코스닥 시장에서 수매수세로 마감을 했고요. 결국에는 통화 정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 밤 11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주요하게 시장에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500포인트가 강력한 지지 구간, 2500포인트 구간대가 들어오면 이제 저점 매도 심리가 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00포인트 구간대를 좀 잘 지켜주고 마감을 했다. 그리고 코스닥도 900포인트 회복해서 마감했으면 좋겠지만은 근처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점을 확인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악재가 해소된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탄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좀 제목이 재밌죠. 네, 파월 8시 오늘 밤 리서비스 한 번만. 지금 월가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더 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잭슨 미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더욱더 좀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이제 이 곡물 관련 테마주들, 신용품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게 우주의 균이 또 몰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러시아가 쿠데타 이슈가 나왔었던 수장을 제거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게 오히려 비행기를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경고성의 퍼포먼스가 있잖아요. 원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홍차의 나라로 유명하죠. 독국물을 홍차에 넣어서 티타임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그냥 이 비행기를 떨어뜨리면서 이걸 또 영상으로까지 또 찍혔죠. 그래서 푸틴에 대한 이 대항 세력대에 대한 경고성이다라고 또 보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여전히 푸틴은 견고하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엘니노라든가 워낙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곡물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성이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 브릭스가 지금 국가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회원국들 면모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러시아, 중국, 인도, 에티오피아, 사우디, 아르헨티나, 브라질 뭡니까? 원자재랑 곡물을 꽉 쥐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원자재랑 곡물을 꽉 쥐고 있습니다. 지금 밀 수출 국가 주도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러시아, 네, 그리고 인도도 여기 순위에 있죠.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있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도 있고 특히 설탕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인도, 브라질이 꽉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랑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이란, 사우디, 이란 UAE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석유, 에너지를 잡을 수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중국, 인도,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같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식료품을 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를 지금 브릭스가 꽉 쥐고 있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곡물 자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쌀은 넘쳐요. 쌀은 한 3년치 먹을 전 국민이 3년치 먹을 정도로 넘치는데 이제 쌀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다른 이런 곡물에 대한 수출에 영향 크게 받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곡물 가격은 201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에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조정이 나와서 좀 떨어졌는데 다시 한 번 더 촉발될 수 있는 가격대 딱 구간에 변곡점이 걸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전시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가들이 자유무역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쪼개지는 걸 넘어서 개별도 아니죠. 이제 그룹으로 이제 쪼개지게 돼버리면은 이러한 우리나라 같이 원자재가 정말 하나도 안 나지 않는 국가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주의 기운이 현재 곡물 테마에 좀 많이 몰리고 있다는 점. 여기 후쿠시마 이슈까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주의 기운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과반이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뭐 가져가겠습니다. 후쿠시마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 내년 4월까지. 장담 드릴게요. 내년 4월까지 후쿠시마 이슈 계속 뉴스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거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피로하고 껄끄러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레밍의 민족이잖아요. 우르르 우르르 몰리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민심이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은 그게 뭐 6대4, 7대3이 되는 게 아니고 9대1 이렇게 돼 버립니다. 벌써 지금 그렇게 민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결국에는 곡물 테마주들 우주의 균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닥도 최근에 조정이 나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도를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고는 그리고 10월 2일날 임시 공휴일을 추진하는데 저는 근데 갈 데도 없고 이번 올해도 외국도 못 갔다 왔는데 이렇게 쉬어봤자 저는 할 게 없는데 그만 쉬고 좀 아무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지금 화가 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거 많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테마주 비트를 제한한다, 말 그대로 신용에 대한 그런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건데 이거를 바로 해요, 적용을.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신용을 써가지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투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죠. 뭐든지 이런 이 정책을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하고 있는 것들을 바꿀 때는 유예기간에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말 그대로 자유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적용을 해버립니다. 이러니까 제가 금감원이랑 이 증권가랑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공무원도의 기획도 못 꺼내고 다 한통속이라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이 증시, 우리 지금 정부의 증시에 대한 이 개입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브리핑 설명 드렸잖아요. 쉽지 않다. 이번 정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정부 요구 잘 정말 잘 안 하거든요. 정말 근데 마음에 안 들게 계속적으로 정책이 나오네요. 그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그냥 뭐 고만고만했다, 뭐 선방했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가 3거래 만에 상한가를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샘플시풍이 상한가를 간 점, 그리고 최근에 이셔전지 종목들은 이 포스그룹주가 더 센 것 같아요. 포스그룹주들이 오히려 대장주가 되면서 크게 탄력이 나왔다. 그 이유는 에코프로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천전지 하락 배팅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욕하면 안 되죠. 모든 자유 상품이기 때문에 하락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 성역화가 돼버렸어요. 에코프로 욕하는 순간 일단 처음 나온 댓글들이 공부해라, 네가 뭘 하냐, 에코프로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 한국투자 이번에 지리게 욕먹고 있습니다. 뒤지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공매도나 이런 옵션 상품이라든가 파생 상품들은 당연히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하든 터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코풀에 대한 좀 이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오늘 코스닥은 상한가가 4종목 나왔다는 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들이 크게 탄력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비단 후쿠시마 이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수산업종들은 좀 제외입니다. 이 곡물 관련 테마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시간의 단위간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제가를 했습니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 기업들에 대한 기업 민영화, 여기 다시 한번 더 추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뭐 이거는 정치적으로 떠나서 사실 우리나라 방송과 뭐 언론사들 사실은 뭐 정치편에 붙어 있잖아요. 뭐 조중동은 뭐 우파, 뭐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거는 뭐 좌파,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게 나눠 있는데 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 자기 편을, 우리나라는 뭐든지 팬덤 정책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에 좀 너무 민감하긴 한데 뭐 좀 개혁을 하긴 해야죠. 너무 정권 쪽에 유리한 방송국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자 정신들을 많이 발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걸 제외하고는 시간에서는 일단은 많이 올랐던 최근에 신주품 관련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왔다는 점 다 필요 없고, 오늘 11시에 잭슨 미팅 이후에 파월 연준장의 연설 추가적으로 브리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